인천 다녀올 기회가 생겨 간 김에 차이나타운 다녀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페루는 2008년 중국 웨이하이시에서 기증한 도를 이용해 세워졌다 합니다. 페루는 마을 입구나 대로를 가로질러 세운 탑 모양의 중국식 전통 대문입니다. 높이 11m의 페루 안쪽으로 들어서면 중국 간판과 상인으로 북적이는 차이나타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입구에서 조금 오르면 왼쪽 골목으로 주차장이 있으니 주차하실 분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곳 차이나타운은 1883년 인천항이 개항되고 이듬해 청나라 조계지가 설치되면서 중국인들이 현 설린동 일대에 이민 정착하여 그들만의 생활 문화를 형성한 곳입니다. 화교들은 소매 잡화 점포와 주택을 짓고 본격적으로 상권을 넓혀 중국 산둥성 지역에서 소금과 곡물을 수입, 1930년대 초반까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1920년대부터 6.25 전쟁 전까지는 청요리로 명성을 얻었는데 공화춘, 중화루, 동흥루 등이 전국적으로 유명했다 합니다. 한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외환 거래 규제, 무역 규제, 거주 자격 심사 강화 등 각종 제도적 제한으로 화교들이 떠나는 등 차이나타운에 화교 사회가 위축되었으나 한중 수교의 영향으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오르는 곳곳에 보이는 중식당이 중국풍 양식 건물로 만들어진 게 이국적입니다. 오늘날에는 역사적 의의가 깊은 관광 명소로서 관광 쇼핑, 예술의 거리 등 권역별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금도 풍미, 자금성, 태화원, 태창반점, 신성반점 등이 중국의 맛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화교 2, 3세들로 구성된 약 170가구, 약 5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흑백 사진이나 근대풍 사진 찍는 사진관도 보이고 젊은이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거리로 거듭나고 있는 느낌이 확 듭니다. 최근 대한민국 짜장면 발상지로 알려지며 다시 부흥하기 시작한 이곳에는 대형 중식당들이 많은 관광객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침 점심시간 다 되어가는 때라 밖에서 서로 손님 잡는다 호객 행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거리가 유명하게 된 데 한몫한 드라마 홍보판도 손님 잡는 데 일조하러 일이 나온 모습도 보입니다. 이곳은 차이나타운 황제의 계단입니다. 올라가면 복을 얻는다고 해서 많은 분이 계단 오르시는데 저는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계단이 아주 많네요. 10년 전 중국 황산 오를 때 너무 고생한 게 생각나 이번엔 포기합니다. 다리 튼튼하신 분은 올라가 복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물품들을 파는 상점들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거의 중국 음식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기 정착민들의 2세나 3세가 이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전통 문화를 많이는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중국의 맛만은 고수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리는 활기가 넘칩니다. 차이나타운의 특징이랄 수 있는 붉은 바탕에 한자로 쓰여진 간판들, 남녀노소 사랑하는 짜장면이 탄생된 곳이기도 하며 하얀 짜장 등 다양한 짜장을 맛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보는 것처럼 공갈빵, 화덕 만두 등 여러 맛있는 먹거리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평일이고 점심때라 그렇지 않지만 주말이면 이것을 먹기 위해 길게 줄지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합니다. 이제 다시 언덕을 올라가 보려 합니다. 이 거리는 삼국지 벽화거리입니다. 과거에는 노후화된 분위기에 중화권적인 조형물이 덤성덤성 설치되어 있는 주거지와 상업지역이 밀집해 있던 곳이지만 지금 보다시피 젊은이들 좋아하게 이국적으로 중국풍 이야기까지 채용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사업 이후로 매우 깔끔해졌고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역이 되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주요 장면이 멋지게 벽화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벽화 앞에서 사진 찍고 이야기 구경하고 하는 곳이라 저도 잠시 구경합니다. 1883년 개항 이후 인천은 청나라를 비롯한 열강이 첫발을 내디딘 곳입니다. 1884년에는 청국 조계지가 설정되었고 이후 러시아,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열강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920년대 청관거리라 불리던 이곳 차이나타운에 공화춘 중화루가 들어섰지요. 이후 1967년 외국인 토지 소유권 제한 조치가 실행돼 장사하기 힘들어진 중국인들이 해외로 떠나가기 전까지 차이나타운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북적이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쇠락했던 차이나타운은 다시 부흥기 맞이하여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급격히 방문객 늘어 최근엔 주말이면 거리는 사람들로 엄청 북적거립니다. 이곳 왔으니 그래도 차이나타운 하면 공화춘이라 공화춘에 점심 먹으러 들어가 봅니다. 참 이 공화춘은 원조 공화춘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요. 일단 점심으로 공화춘 짜장 맛보고 갈까 합니다. 중국식 등으로 장식하고 벽면 곳곳이 중국풍으로 꾸며 아기자기한 분위기에 구경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차이나타운 하면 공화춘인데 원조 공화춘 건물은 다음 편에 나올 짜장면 박물관 건물로 활용되고 있고 이곳 공화춘은 상표를 사 2004년 큰 건물 지어 개점한 곳입니다. 이 점 오해 없길 바라며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온 저는 그래도 공화춘이 그 이름이 대단해 들어왔으니 맛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며 멋진 메뉴판 넘겨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천에 있는 딸내집 여기는 차이나타운에 왔어요. 차이나타운에서도 유명한 공화춘에 왔어요. 공화춘 짜장면 맛보려 합니다. 제가 맛보고 나중에 그 맛 은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짜장면도 맛보고 요 차이나타운 담은 거 상세히 자세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다양한 메뉴 맛보려 짜장면이랑 탕수육 그리고 짬뽕을 시켰습니다. 근데 내 돈 내산이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다지 큰 인상적인 맛은 아닙니다. 그저 동네에서 시켜 먹는 짜장면이나 짬뽕 그런 정도. 그래도 한 끼 요기는 잘했습니다. 점심 먹고 나오니 바로 옆 건물에 전병이나 수제 과자 파는 곳도 보이고 이 집 총각이 공갈빵 먹어보라고 주는데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 흔쾌히 공갈빵 사 먹었습니다. 이국적인 분위기로 주말이면 관광객 많이 몰린다는 이 거리는 온통 붉은색입니다. 골목 돌다 한 곳에는 이리 경극 가면 구경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제 역사 문화 거리로 올라가 봅니다. 이 거리 초입에 인천 화교 소학 부속 건물이 보이지요. 이 거리는 인천 화교 중산학교가 있는 거리입니다. 국기가 흩날리는 저곳이 화교 중산학교입니다. 가만히 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5성 홍기가 아닌 대만 즉 중화민국의 청천백일 만지 홍기가 보입니다. 이곳 차이나타운 뿌리는 중화민국 출신의 한국 화교입니다. 맞은편에 인천 근대박물관이 자그마한 공간에 만들어져 있는데 가는 날에는 문이 닫혀 있어 안은 볼 수 없었습니다. 참 화교 중산학교 담벽에는 중국 문화 이야기라고 그림으로 경극이나 용춤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인천 차이나타운은 조선 말 개항 이후 제물포 지역이 청나라 치해법권 지역으로 설정되면서 형성된 곳이랍니다. 120년 넘는 역사 동안 화교 고유의 문화와 풍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붉은색으로 시장된 골목 구석구석을 둘러볼 때마다 마치 중국으로 여행 온 듯한 느낌입니다. 오늘날의 인천 차이나타운은 많은 중국 음식점과
이국적인 거리를 조성해 놓았고 데이트 코스로도 좋은 곳입니다. 보이는 이 건물은 조개지 계단 바로 옆에 있는 인근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식 주택입니다. 일찍이 열광들의 출입문으로 홍역을 앓은 인천에는 아직 여러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 조개지를 구분하는 계단이 또한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유산입니다. 이 청일 조개지 경계 계단은 약 13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 이 계단으로 오르면 자유공원까지 연결된다 합니다. 이 계단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 건물이 많이 달라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수십 개의 중화요리집과 중국 제과점, 카페가 성업 중이며 삼국지 벽화거리, 자유공원, 동화마을 등 여러 볼거리가 많은 인천 차이나타운 둘러봤습니다. 조개지 넘어 일본인 거주지는 다음 편으로 넘기고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